학교에서는 야, 너 그거 진로로 가고 싶어? 아, 그러면 그거 개설해주지. 들어. 야, 너 경영경제 가고 싶어? 아, 야, 경제가 원래 소인수로 개설됐는데, 어렵게 선생님 모셨다? 들어. 너는 물리2에다가 뭐 물리 실험을 하고 싶어? 아, 요거 쉽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했으니까 들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애가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학교에서 개설 안 해주면 학생은 학교 탓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요, 우리 학교가 진짜 이거 개설 안 해줘가지고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학교는 다 개설을 해놨어. 근데 내가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제가 오늘 확인했던 그 질문의 주제는요, 고교학점제였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사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이런 거는 제가 우리 특강에서도 다뤄뒀죠. 우리 대입 이해하기 특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교학점제 이해하기 15쪽이죠. 교재로는 15쪽부터 21쪽, 22쪽까지. 더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가 뭐다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 뭔데? 우리가 주의 집중해야 되는 건 뭔데? 요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특강 내에 이 15쪽 요 고교학점제 이해하기 요 부분을 또 특강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강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나서 궁금한 거는 또 추가 질문하러 라이브 방송 오세요. 제가 매일 밤 라이브 방송 하고 있죠. 근데 이 고교 학점제 중에서도 이제 그 질문 좀 빈도 있게 남겨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2023년도에 그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2022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을 또 발표하면서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될 2023, 24, 25 이후의 대입의 특징,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인터뷰로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뉴스에서 제일 많이 좀 이슈가 되게끔 다뤄지는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 중에서도 고교학점제 중에서도 원래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이제 발표되었던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각 시기마다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는 공통교과 과목들,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요거조차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의 상대평가 진행한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주로 이수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절대평가한다. 요게 지금 안내된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확정된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특강에서 13쪽, 특강 13쪽에 제가 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요 표를 정리해 놓고 해설해 놨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13쪽.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내용이 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우리 특강에서 이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게 지금까지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이 되잖아요. 2023년. 2023년에 고1에 올라가는 학생들. 2023년 고1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 2023년 고2, 고3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 아니에요. 고교 학점제 아님. 이렇게 했죠. 이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발표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발표에서 뭐라고 하냐면 1학년 때 이수하는 이 공통 과목은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여기까지도 9등급제 상대평가로 하겠다 인데 지금 2025년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2025년 고1 했죠? 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 과목은 그대로 9등급제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 주로 이수하게 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절대평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확정돼서 이제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 바뀌는 거는 2025년 고1 친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2학년까지는 등급제로 나오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언급되는 거예요. 아니 2025년 고1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원래는 이 1학년 때 배우는 고1 과목을 9등급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2, 3학년에 이수하는 이 선택 과목들은 다 성취도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1학년 때 이 상대평가인 9등급제에서 내신을 따려는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치열해지겠죠. 그럼 이거 준비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려면. 제가 지금 예비 고1이다 이렇게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내신을 성취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한 학습적 부담이 양산되기도 하고, 그러한 학습적 성취를 얻기 위한 선행 사교육이 횡행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1학년부터 이 3학년 전체까지를 그냥 다 이걸 다 그냥 성취도로 하면 좋겠다. 요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언급되고 있어요. 다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교육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 학교 현장의 준비 정도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거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1학년 때 9등급제 요구하는 것조차도 성취도 절대평가로 가는 거를 계속 이제 고민 중입니다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 아니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이 내신이 다 절대평가의 성취도로 된다는데 이거 바뀌는 거 맞나요? 거기다가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애초에 2학년, 3학년 때 이수하는 선택 과목을 성취도로 하겠다고 한 거는 2025년 고1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요 내용 전체가 올해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된다라고 하니 지금 고1이 되는 친구들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막 바꿀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올해 지금 고1 되는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도 요거 1학년부터 다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라는 요거조차도 2025년 고1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요거를 일단은 먼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지금 언급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언급은 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럼 실제로 확정 발표는 언제 되는 거냐, 이거를 2023년 2월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 예정.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고교 학점제가 확실히 지금 자리 잡을 거냐 아니냐도 사실은 계속해서 좀 이 불확정적인 표현을 통한 그런 언급들로 이거 다 다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은 고교 학점제 일단 된다라는 거는,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는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 안에서 요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2월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한 달 정도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고등학교, 제가 여기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 아닙니다라고 설명 이렇게 써 놓긴 했는데요. 이미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올해 이제 졸업을 하는 대입을 치른 현 고3 친구들이었던 친구들조차도, 요 친구들도 나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교과목 선택 이수, 그다음에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제,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요거는 다 동일했어요. 동일입니다. 동일. 그러니까 성격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건 똑같아요. 해왔던 건.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단위가 아니라 학점으로 바뀐 이름만 바뀌는 거지 동일하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 예비 고2, 예비 고3 되는 친구들은 학생에 따라서는 아직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교육과정 특징에 따라서 저학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 이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졸업하는 고3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래서 확실히 공통 일반 과목보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니까 내신 준비하기 거의 뭐 준비 안 해도 A 받고 100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가 뭐라고 하겠어요? 해봐.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물론 1.2점으로 등급, 내가 문 닫았다, 문 열었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고, 내가 그 과목을 얼마만큼 해내느냐의 내 성취도에 따른 성적을 받는다는 거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좀 더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성취도 부분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신 준비가 쉽냐? 절대적으로 쉽냐? 진짜 공부 안 해도 그냥 A랑 100점이 나오냐? 아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2025년 우리 고1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1학년부터 9등급제가 되든 성취도 평가로 이제 바뀌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나의 실제 학습 내공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학습, 실질적인 학습 내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체계에 맞춰서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내용이 부족하다, 이거는 일단 체크하고 가시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나가셔야죠.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리 선행을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복습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는, 이게 9등급제든 성취도든 일단은 똑같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학습의 내공을 쌓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학습의 내공을 쌓는 건 변하지 않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변화의 특징에 맞춰서 이제 대입과 그다음에 수능 시험의 변화가, 요 두 가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같이, 요거를 우리가 같이 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요거. 음. 실제로 요렇게 이제 2 학년, 3 학년만 성취도 절대평가가 되는 경우에도 대학 입장에서는 애초에 2 학년 올라갈 때부터 학생들이 거의 3년 중에 2 년이 이수하는 과목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절대평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능처럼 공통화된 시험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각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내는 시험에 따른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시험 수준이라든가 특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도 완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과연 학생을 어떻게 변별해 낼 것인가, 이 내용과,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 다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통 수능 과목을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선택 과목이 지금 국어, 수학 있는 것에, 사탐, 과탐에 있는 것에 더해서 더 많아진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표준화해 가지고 또 서로 난이도를 비교해서 가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인제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같이 인제 발표되는 걸 집중해 주셔야 된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뭔가를 확정짓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뭘 새롭게 뭘 해야 되느냐, 불안에 떠실 이유가 없다. 일단은 요 2 월, 최소 2 월부터 앞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요 내용들을 집중하면서 대학에서 원하는 그 역량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거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사실 대입의 과정을 교육 사적인 측면에서 쭉 이제 발자취를 따라오다 보면 학생들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냐, 어떤 역량을 교육에서 길러줄 것이냐, 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되어 오면서 중심이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많이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런 변화 상황 속에서 이런 학습 내공을 가진 학생들은 어 변화 사항을 따라갈 때 움직이기에 훨씬 수월해요. '난 학습 내공만 갖췄어. 대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신경 쓰지 않겠어. 학습 내공만 가져야지.' 하는 친구들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진 내공을 대학에 잘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렇게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확실히 학습 내공을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변화 사항에 빠르게 적응해서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의 과정에서 이제 요런 변화 사항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려 보시고 실제 학습의 내공을 쌓는데 좀 더 방점을 두어서 집중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요 2023년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대로 지금 고1, 2는 9등급제 상대평가로, 네,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들어가는 거다. 여기 이후로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은 2025년 고1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요 부분 또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대입 준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최근에 요 내용 인터뷰가 언급이 많이 되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교 학점제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키워드를 띄우면 사실 우리 2 학년, 3 학년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 대상이 아니니 일단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는 패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친구들은
나는 고교학점제 아니니까 오늘은 고교학점제 주제네. 패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교학점제 운영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해요. 기본적인 거는 나의 진로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 이수하면서 거기서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완전 동일해요. 대신 단위 수가 학점으로 변화가 되고 또 이 부분 도입에서 전면 도입으로 이어진 2025년에는 이제 미이수 체계가 같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취 수준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거. 요런 부분. 그거 빼고는 기본적인 내용 똑같으니까 고교학점제 내용 뭐 나오면 이런 뭐 등급 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거는 뭐 안 들으시더라도 어떻게 과목을 선택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들으세요. 적극적으로 같이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까지 요렇게 이제 올해 고1 되는 친구들 이제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요 친구들이랑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내가 과목 선택해서 이수하는 그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교학점제 이 특강에서도 다뤄뒀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이 학교 현장에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처음에 여기 이거 학습 환경 구축하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물리적 환경 체크. 그러면 야, 너 의자랑 책상이 지금 너 컸는데 높이가 안 맞아? 오케이, 교체. 너 방이 더워? 좀 시원하게 엄마 해볼게. 교체. 가족 생활 패턴이 뭐 네가 집중하는 시간에 안 맞아? 앞으로 거실에서 다 음소거 생활할게. 막 이렇게 다 맞춰줘요. 응? 환경을 다 해놨어. 막 조도가 너무 밝아? 내가 단계별로 되는 거 스탠드 하나 해줄게. 이렇게 온도, 습도, 물, 저 떠다 습도 맞춰줄게. 막 이렇게 해놨어요. 태블릿이 필요해? 알았어. 막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환경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학생이 거기서 환경을 활용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거를 안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 누구 탓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뭐야 너? 이거 다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잠깐 나와봐를 시정을 하셔야죠. 야, 잠깐 나와봐.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환경을 얘가 이렇게 10가지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응? 야, 의자 책상 무슨 소리야. 고등학생 그 평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온 책상인데 바꾼 지가 얼마 됐다고. 그리고 네 키가 지금 평균 키잖아. 응? 예, 써 그대로. 방이 뭐? 뭐? 가족 생활 패턴? 이렇게 해서 그쵸? 이제 다 많이 못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얘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학교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진짜 불이 어두워서 집중이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입장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학교에서는, 야, 너 그거 진로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거 개설해주지. 들어. 야, 너 경영경제 가고 싶어? 야, 경제가 원래 소인수로 개설됐는데, 어렵게 선생님 모셨다? 들어. 너는 물리2에다가 뭐 물리 실험을 하고 싶어? 요거 쉽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했으니까 들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애가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학교에서 개설 안 해주면 학생은 학교 탓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우리 학교가 진짜 이거 개설 안 해줘가지고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학교는 다 개설을 해놨어. 근데 내가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 학생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환경 다 구축해놨는데 공부 안 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떤 생각 드세요?
"요놈의 요놈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다 구축됐는데 "너 그 과목을 안 들었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아 우리 전공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이 과목 필요한지 몰랐구나. 너 관심 없었네. 진로 탐색을 열심히 안 했네.' 이러거나 두 번째는 '알고 있었어 필요한 건. 아 근데 너 이거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갔구나. 너 이거 공부할 만한 역량이 안 되나 보네.' 요런 식으로 인제 오해인 듯 학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뭔가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상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학생이 네가 원하면 그것과 관련된 걸 이수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해 줄게. 그러니까 들어."라고 해 놨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선택, 이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 입장에서도 이 환경을 '너는 진짜 환경만 구축해 주면 넌 하는 애구나. 우리 대학에서 그 환경을 구축해 줄게. 너 물리 실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구나. 야 대학 오면 물리 시험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 우리 대학 오면 우리 대학이 그걸 해 줄게. 너 와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어때요? 어?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다 해 줬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애예요. 그러면 '야 너는 이렇게 다 해 줬는데 너는 안 하는 애네.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다 갖춰 놨는데 너 와서도 안 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아직도 이게 실제로는 어 교육 고등학교 교육 환경과, 그러니까 고등학교와 대학의 시각 혹은 교육 과정 정 사이에 현실적 괴리가 있어요. 현실적 괴리가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으로는 애들이 원하는 걸 다 개설해서 선택 기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원하는 애가 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 모실 수 있나요?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실을 하나 할애해 가지고 "너 그 수업 시간에 거기 가서 너 혼자 들어. 그 선생님이랑 1대1로 해." 할 수 있나요? 아 멘토님 저 특강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막 공동 교육 과정 그런 거 해 놓으셨던데요. 학교에서 개설 안 되면 공동 교육 과정 여기 이거 들어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인제 말씀드려 놨죠. 공동 교육 과정도 수업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 인원수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 교육 과정에 개설되는 과목조차도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또 개설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을 다 개설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게 인제 보통 일반고에서도 그러고요. 도서벽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이런 기회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학 뭐 체험 한번 하려면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전교생 5 명인데 예를 들어서 전교생 5 명인데 거기에 선택 과목을 10 개를 어떻게 둬요. 선생님이 10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도서 벽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일반 고등학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 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 그냥 이걸 무턱대고 "넌 이수했네. 안 했네. 그럼 너는 플러스 너는 뭐 감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 편제표를 어 이제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같이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진짜 이수하고 싶었고 진학한 그 학과에 꼭 필요한 과목이었는데 이수를 못 했다. 근데 인제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봤더니 '어머 개설이 안 됐네. 얘는 못 들은 거네.' 이러면 '얘는 환경을 다 구축해 줬는데도 안 들은 애는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 편제표 봤더니 떡하니 개설되어 있어요.
음. 근데 안 들었다. 이러면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처음에 이제 서류 블라인드 평가하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도 좀 우려들이 많았어요. 애초에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어떤 교육과정 운영하는지를 이제 안 본 상태에서 학생이 딱 그 가져온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어, 그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학생은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도 그런 환경을 함께, 그 학생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그 학생이 놓여 있는 맥락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교육과정 편제표까지 함께 참고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택 이수를 했나 보겠다. 이거는 지금 대학 다 공통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서류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이 됐을 때는 여기까지 가나요? 고교학점제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부터 제가 몇 시간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쭉 가나요? 쭉 가요? 처음에 면접에서의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먼저 진행이 되다가 이 서류 평가 진행에서의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나중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도입됐을 때 교육과정 편제표는 보겠다 안 보겠다는 또 처음 시행이 될 때는 이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걸 보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사실 요렇게 들으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뭔가 특목자사 학생들을 골라내기 위한 그런 이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다는 걸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봐야, 이 학생이 확실히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듣고 중점 이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첫 해, 서류 블라인드가 시행된 첫 해 때는 대학마다 요 교육과정 편제표 활용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다 달랐어요. 어떤 대학은 이게 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같이 무조건 다 학생이 오면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각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이나 요런 교육과정 편제표나 이런 것들을 탭으로 입학 사정관분들이 클릭해서 보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볼 수는 있대. 가능성은 있되 우리 학교는 안 봤습니다 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첫 해.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보나 안 보나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래서 결론은 이 학생은 그 이수를 한 학생이다 하지 않은 학생이다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정말 개설이 되지 않아서 못 듣는 그런 편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면서 이 교육과정 편제표 플러스 학생이 이수한 과목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학생이 처한 그 환경과 맥락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돌아오면 우리 고2, 3 올라가시는 분들도 고교학점제, 뭐 학점 자체, 학점제가 뭔지, 학점이 이수 학점이 줄어드는 거, 이런 좀 변화사항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함께 들으셔도 도움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오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대입 정보 수집 체계 구축, 요거 우리 특강 공지사항으로 안내되니까요. 요것도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정보들 이제 가지고 핸들링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정보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활용하셔야 되는지 요런 것도 짚어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정보가 없다기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 많은 정보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다는 거야? 아니, 대입 정보가 넘쳐나서 문제라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를 모르셔서 이것도 못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쵸?
워낙 또 인제 바쁘시고 하니까 대입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런 것들도 또 함께 또 정리를 해 보고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를 우선순위로 인제 보셔야 되느냐 요런 거 같이 인제 정리해 드릴 거니까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으로 가 볼게요. 어서 오십시오.